사기 혐의로 피소된 박효신 측이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8일 박효신 소속사 글러브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자료를 통해 이날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박효신은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 이어 박효신은 현재 예정돼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날 법률사무소 5일은 박효신과 전속계약과 관련한 갈등을 겪은 사업가 A씨를 대리해 지난 27일 서울 서부지검에 박효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알렸다. A씨 측은 박효신이 2014년 11월 즈음부터 전 소속사 제2사와 전속계약이 끝나갈 무렵부터 전속계약을 미키로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 7천만 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천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1,4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 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고 했다. 이어 박효신은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였던 제2사와 2016년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고소인이 설립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에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효신은 애초부터 고소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생각도 없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차량과 시계, 현금 등을 편취해 고소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효신은 오는 29일부터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열리는 단독 콘서트에 오르며 이 공연으로 약 9만 명의 관객과 만난다. 이하 글러브 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박효신 아티스트는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박효신 아티스트는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아티스트가 예정된 공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글러브 엔터테인먼트 드림. 박효신이 항소심에서도 원심인 벌금 2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부당하다며 항소를 했지만 박효신으로서는 착잡한 심정을 느낄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판결 직후 박효신 측은 다시 항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법적인 결정은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야 끝이 날 듯합니다. 노래만 열심히 불러도 모자랄 박효신이 여전히 과거의 문제에 묶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쉽기만 합니다. 전 소속사와의 문제로 인해 여전히 무대보다는 법정이 더 가까운 박효신은 그래서 아쉽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물론 잘못했다면 그에 걸맞은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에서는 박효신이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엄청난 금액을 배상하게 된 박효신 측으로서는 당황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상도 모자라 전 소속사 측은 박효신이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타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로 현금을 건네받아 은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결국 강제 집행 면탈 혐의로 이어지게 된 사연입니다. 박효신은 법원의 배상 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이자에 대해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 신청을 요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15억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갚을 수 없어 개인회생 신청까지 하고 회사 도움으로 채무까지 갚았다는 점 등을 들어 돈을 감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에 피해자 회사가 일부 승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다.
젤리피쉬와의 전속 계약이 판결 선고 후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지급받기로 한 계약금은 박효신의 책임 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채무액 상당을 공탁하고 합의했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강제 집행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뤄졌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원심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박효신의 잘못은 젤리피쉬와의 전속계약금을 자신의 통장이 아닌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 멘탈에 해당된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책임 재산임에도 타인 명의로 받은 것은 악의적인 행동으로 법원에서는 본 듯합니다. 전 소속사와의 금액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강제집행 멘탈을 했다는 주장에 대한 법적인 결론을 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벌금은 200만 원이라는 점에서 15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박효신 측이 대법까지 이 사건을 가져가겠다고 나선 건 역시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측면으로 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소속사와의 분쟁에 대해 누가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더욱 법적인 정리가 끝난 시점에서 이는 더 문제 삼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강제집행 멘탈과 관련해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오직 하나일 뿐입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박효신이기 때문입니다.